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코일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며 3,000명에 육박하고 말았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로써 일본은 코일9 누적 확진자는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감염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뒤늦게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역대급 상황에 최대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런 늦장 대응 때문에 홋카이도에서는 사실상 의료 붕괴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개 주요 병원 중 하나인 아사히카와 후생병원에서 발생한 253명 집단 감염으로 통상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나머지 4개 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의사 등에게 자택 대기령이 내려지는 등 5개 주요 병원 중 2개 병원이 마비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원장은 방송에 의료 붕괴가 시작됐음을 느끼고 있다며 홋카이도에서 먼저 일어났지만 앞으로 전국 어느 지방에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료 강국이라고 자부심을 보였었습니다. 코일9 초기 WHO와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검사,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을 때 일본은 이와 정반대로 한국은 경증 환자까지 모두 검사를 받기 때문에 곧 의료 붕괴가 올 것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증 환자만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고 광범위한 검사는 자원 낭비다 라고 이야기했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먼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병상수 자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에 속하지만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 비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일단 현재 발생하는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없다는 점만 봐도 의료 붕괴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료 붕괴가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병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일선에서 버텨주어야 할 의료진들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확진 속도에도 불구하고 스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자 결국 의료진들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니케이는 일본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일본 병원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립병원인 데서 기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약 8천여 개의 병원이 넓게 퍼져 있는데 이는 미국의 6,000개를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이 중 80%가 사립병원이라 인력 공유나 배분에 있어서 유연성이 거의 없고 소규모 병원이 줄을 이뤄 중환자실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탓에 일본 간호사의 70% 이상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는 등 심신이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내 간호 인력 부족으로 자신의 자녀가 열이 나도 쉴 수 없다, 확진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는 등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일본 병원들이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다급한 일본 병원들은 자위대라도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도통신은 오사카와 홋카이도가 급증하는 코일9 환자들을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자위대의 간호사 파견을 긴급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사카의 경우 병상 부족도 심각하지만 이 상태라면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이 없어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친 의료진들이 병원을 떠나기도 한다는데요.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오사카 시립 주쇼 시민병원에서는 의료진 수십 명이 한꺼번에 퇴직하기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일9 중증 환자에 대한 업무가 힘들어 코일9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으로 이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홋카이도의 경우 도내 아사히카와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대규모 코일9 집단 감염의 수습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사히카와 후생병원의 감염자는 현재까지 총 237명으로 일본 내 의료기관 집단 감염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11월부터 후생노동성의 재해파견 의료팀, 일본 의사의 재해의료팀이 현지에 파견돼 지원을 계속해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세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8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활동 중인 자위대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은 약 1,000여 명으로 상당수는 전국 각지 자위대 병원에서 코일9 감염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늦어지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3주 전부터 자위대 파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며 늦어도 너무 늦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다급하게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추경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무려 73조 6천억 엔, 한화 약 766조 원에 이릅니다.
누가 봐도 너무 무리한 돈풀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일본의 부채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돈풀기의 일본 붕괴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애초 일본 정부는 금년도 세수가 역대 최대로 빚을 좀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일9의 충격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는 물론 직장인들의 소득세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감소 폭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의 충격을 받은 2009년도에 이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고 있지만 추경은 늘어 일본의 나랏빚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국비 투입 30조 엔을 포함해 총 사업비 73조 6천억 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100조 엔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금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본 예산 편성 때보다 57조 6천억 엔이 늘어난 90조 2천억 엔으로 예상되는데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에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재정 지출을 키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경제 대책 중 의료기관 지원은 감염 확산 대책에 사용되는 재정 지출의 20%도 안 된다며 3차 추경까지 모두 빚더미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논평했습니다. 엄청난 확산세에 의료 붕괴에 이어 무리한 돈풀기 소식까지 이어지자 결국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에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백신이 보급된다고 해도 코일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기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늦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지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의료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는 각국의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집단 면역이 생겨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에어피니티는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나라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현 상황은 가장 심각하지만 백신 보급을 통해 내년 4월이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영국, EU, 호주 순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져 주요 선진국들은 내년 안에 코일9 사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한참 후인 2022년 4월을 정상화 가능 시점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늦은 것으로 국가 의료 시스템 및 백신 확보 상황을 근거로 전망한 것입니다. 이 예상이 맞아떨어진다면 일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도쿄올림픽 때문인데요. 많은 국가들이 내년 7월 전 코로나 사태를 종식하여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일본에 방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일본행 비행기를 차단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나랏빚 760조 원 이상을 늘리는 엄청난 베팅을 한 일본 입장에서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천문학적인 영수증까지 받는다면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의료 붕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일본이 가장 늦게 종식될 것이라는 외신의 분석이 맞아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13%나 급락하며 암담한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일본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